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늘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양보하려다가 배려하려다가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손해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누군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쳐주는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속 깊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과거의 빚을 갚은 것으로 알아 안심하며 또한 그에 대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은 손해보는 삶을 살지라도 인과의 원칙대로 살아가실 것만 같습니다. 네, 네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저희가 가끔 인간관계를 할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 작은 손해를 봤다고 해도 굉장히 막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든 막 본전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 솔직히 있죠, 주변에는. 네, 있죠. 있으시죠? 네. 네. 자, 한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네.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하나하나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대종사님 말씀처럼 좋은 사람은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비 행인이라는 실시품 말씀을 네. 새기면서 그냥 웃어버리고 말아요. 그냥 제가 그러면 손해를 보자 이러고 그냥 그분이 손해가 안 가게끔 그냥 양보하고 맙니다. 네. 자, 교무님.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손해보더라도 과거의 빚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 네.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좀 뭐 괜찮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법문이 그 천덕분 28장 법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손해 보는 거에 대한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태도요. 예, 손해 보는 일에 대해서 네. 하나는 그 이제 우리가 인과로 이렇게 돌려서 과거에 내가 빚을 진 것을 갚는다 생각하고 네. 안심하고 대항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네. 제가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차를 하는데요. 네. 주차하다가 이 대고 있는 차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었어요. 예, 살짝 대었어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뭐 크게 자국도 안 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전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하고 이제 기다렸죠. 근데 바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면서 다시 아무리 봐도 보니까 차가 그 앞 범버 앞에 범버 쪽이었는데 네. 좀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차였어요. 제가 낸 거는 별로 자국이 별로 크다. 네네. 이렇게 눈여겨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이거 보험 처리하죠 이러는 거예요. 와. 예, 근데 그게 외제차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나중에 보험사에서 전화 왔는데 보험 저기 앞을 깨끗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자, 정말.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 내년에 아마 네. 수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참 그 상황을 닥치고 보니까 네. 이 마음이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경우가 이제 전생의 빚을 갚으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내가 그분한테 보시하는 셈 치지.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털었어요. 네. 예. 이제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네. 이거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이게 손해보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아까 같은 일도 막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막 가서 따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 그래봐야 뭐 이게 해결되는 일도 아닌데 막 화내고 그래봐야 내 심리만 괴롭겠죠. 네. 예, 돈은 다시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내가
과거에 진 빚 갚는다. 네. 내가 그 사람 차 고쳐줬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한 셈 쳐버리면 예, 내 마음도 일단 편하고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을 그렇게 이제 대해야 된다. 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생사고락이 이렇게 텅 빈 자리를 보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추게 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가 손해 보는 일들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 내가 뭐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걸 떠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TV에 나왔었는데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었는데 네. 요즘 층간소음 이렇게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네. 윗집에 아이들이 와다닥 와다닥. 근데 그게 너무 심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참다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렇게 먹을 걸 좀 준비해가지고 위층을 찾아갔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집 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얼굴을 이렇게 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리고는 이제 말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왜 했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거기 가서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얼굴을 트고 이렇게 친해지면 이제 이렇게 밑에 있을 때 내가 아는 얼굴이니까 예, 내 조카려니 하고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그 마음 여기 귀에서 그게 이제 시끄러움이 덜해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가서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괴롭고 즐거운 거라는 것이 이제 한 생각만 뒤집으면 이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내 아들이 이렇게 소중한 아들이 뛰어다닌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음악 소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공부 삼아 그분 하신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손해 보는 일, 고통스러운 일도 내가 이제 그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수행자라면 그걸 통해서 그걸 뛰어넘는 마음 공부를 좀 함으로써 이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셨고요.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손해 보는 일에 대해서 네. 저는 손해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무님께서는요? 예. 네. 왜 그러느냐? 그 부인이 남편한테 네.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다가 보면 내가 손해 보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 부인한테 배려하다 보면 네. 내가 이제 손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질 않고 이게 내가 피해 의식이 생겨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피해자가 돼 있잖아요. 네.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 그렇게 그 마음이 계속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 그 언젠가는 이게 참다 이게 이제 사달이 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대종사님 법문에 의거해서 내가 베푼다. 이 손해가 아니다. 네. 라고 마음을 먹든지 네. 아니면 그 손해익을 떠난 그런 마음의 경지에 가든지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서 넘어가야지 마음에서 피해의식이 사로잡힌 채 계속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면 그 과정도 내가 행복할 수 없고 네. 결국에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피해자로 손해보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예.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예. 아내랑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양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도 물론 저한테 양보해 주는 게 있겠지만 예. 그럼 저는 속으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예. 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하죠. 이성훈 교도님 하세요? 그럼요, 하죠. 이거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졌는데 이 부분에서 네. 네. 그런 느낌 좀 받으세요? 남편분한테? 많이 받을 때 있죠. 근데 네. 이 손해라는 주제를 딱 받았을 때 저는 네. 그냥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거를 손해라고 주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이 주는 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이거는 서로 봉공하면서 이제 처처불상 사사봉고를 저는 나에게 오신 부처님이구나.
나에게 온 부처님 같은 상황이구나 하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선 손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날 일이 아니면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너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서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손해가 나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뜻일 텐데요. 자, 내 입장만 생각하다가 손해 본 일이 있으시다면 네, 고백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저는 제가 손해 본 게 아니라 저는 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이 곧 저라고 생각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냥 교도님이나 지인들한테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저니까 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위로도 받고 저 집도 그러는구나.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또 즐거움도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 우를 저라고 생각하니까 가족을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 엄마로 인해서 자기는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마멘톡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손해에 대해서 엄마가 할 말이 없다 했더니 그러니까 엄마는 손해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자기는 분명 지금 그런 손해를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고 지은 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우리 가족에게 손해가 되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족도 나와 다른 어떤 존중할 그런 분들로 생각해서 네.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해주고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저희 신랑과 저희 딸과 아들에게 미안하단 말을 드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제 지인들이 저 때문에 손해 입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손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위의 모든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저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사. 죄송하다고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방송 활용을 참 잘하세요. 네, 우리 임조령 교도님께서는 네, 방송의 대가이십니다. 네. 근데 이 방송에 이름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아무나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네, 뭐 생김새도 모르고, 그죠? 아니 저랑 똑 닮았어요. 그럼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교도님? 바로 알아보시겠는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도님께서는 이런 경우 혹시 없으셨어요? 두 분은 너무 잘 살아오셨는데 저는 네. 아닌가 봐요. 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하는 일은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위험으로부터 이제 팀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해타산을 계산해서 네. 빠르게 그 리스크로부터 이 팀을 이렇게 옮겨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일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때도 네. 자연스럽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슉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좀 행동하다 보니까 네. 무엇 하나를 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무엇 하나를 끝까지 완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끈덕지지 못해. 네. 뭐 이런 얘기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는 제가 이해가 빠르고 추진력이 빠른 거는 큰 강점인데 네. 그런데 또 그게 다른 분야에 왔을 때는 또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걸 자리를 보고 제 그런 성향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해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교무님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네. 그냥 일시적인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너무 그쪽으로 이렇게 좀 음. 얍삽하게 네. 그러는 거는 정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업무상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상 바로 판단해야 되는 업무들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업무상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걸 모든 과정에서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런 방법을 쓴다면 그거는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가면도 여러 가지 가면을 정당하게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엄마로서의 가면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그 직으로서의 가면도 쓸 줄 알아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가면만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업무상 가면을 일상에서까지 유지하고 모든 관계 유지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단명할 것 같아요. 관계가 단명할 것 같아요. 아, 관계가 단명하는 거. 예, 일도 그렇고 네. 결국에 일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관계에서 신뢰를 줘야 그 일이 끝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가려면 좀 이렇게 그 뚝배기 맛이 좋죠. 아, 길게 가려면. 네. 교수님,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손해를 감수하면은 또 뭐 더 큰 대의, 큰 예.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네, 손해를 조금 참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예. 우리는 도대체 이 손해 보는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세상에 가장 손해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부모님? 엄마. 아, 예. 엄마. 엄마는 어, 그냥 손에 천지잖아요. 네. 그죠. 자기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도 아, 맞아요. 다 이렇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사고 네. 싶은 거 있는데도 자식을 위해서는 다 이렇게 그냥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자식을 위해서 쓰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엄마인데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뭐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내 마음속에서 아깝다, 내가 손해 본다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예.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자기가 그렇게 정성껏 했는데 정작 맛있는 건 누구죠? 아들, 딸 주잖아요. 네. 남편도 주면 좋은데.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때? 마음속에서 아깝다는 생각 없죠. 네.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식들이 누구를 찾아요? 엄마 찾죠. 엄마를 찾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이렇게 그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너무 따지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길게 봤을 때 잘 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정말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잘 되는 경우는 별로 그런 걸 안 따지고 이렇게 사람 냄새 풀풀 나게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결국에 잘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허준이라는 그 명 드라마가 있었죠. 네. 근데 허준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이제 옆집 그 아줌마가 남편하고 막 이제 싸우다가 와가지고 이제 하소연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허준 부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이 사람의 마음은 차가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흐르는 것이라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 마음에 탁 와닿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앞에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자루 막 재고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보다는 진짜 내가 작은 손해 보면서 막 인심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밑에 결국 사람들이 모이고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일도 결국 사람 간의 관계라 이제 그런 사람한테 더 일이 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예,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잖아요. 관계를 잘 맺었더니 나중에 영화 할 때 그분이 감독이 돼서 영화 이렇게 배우를 이렇게 픽업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해 이익 너무 따지지 말고 예, 내가 보시한다, 베푼다, 사랑의 마음으로 관계를 하는 게 네. 결국에 인생에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베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산종사님께서 진리대로 참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인이 큰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손해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일시적인 경계에 서게 되는데요. 네, 진리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손해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만나보는 공감업 왓수다 순서가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 힌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김보명 교무님께서 최고의 잔소리는 요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최고의 잔소리는 이거다. 칭찬이다. 정답입니다. 맞죠, 교무님? 예.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칭찬 한마디의 기적입니다. 네, 칭찬 한마디의 기적. 자,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오늘 칭찬했던 말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나는 누구에게 칭찬을 했는가? 하셨어요? 예. 대본 보시고 하시고 오신 거 아니시죠? 교수님? 네. 아니요, 제가 네. 오늘 전주에서 서울에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를 지금 3번째 왔으니까 네. 찾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터미널에 나왔어요. 또. 네, 그래서 아니 안 와도 된다니까 그랬더니 저랑 밥 같이 네. 드시고 네. 지하철 태워드릴 테니까 네. 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한테 엄마가 이따 저녁에 가서 네 집을 치워줄 테니까 그잖아. 엄마 모처럼 올라왔으니까 네. 방송 핑계로 서울에 올라왔기에 그래 집을 치워주겠다 했더니 아니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엄마 오늘 주무시고 간다 그래서 빨래방에 가서 이부자리까지 싹 빨아다 놨대요. 야, 청소할 게 없대요. 그래서 효자다. 제가 제 아들한테 아들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한 아들이 나와 인연이 됐을까. 정말 고맙다. 엄마 잘하고 올게. 이렇게 칭찬하고 왔어요. 야, 정말. 이건 칭찬보다는 아드님 자랑이죠. 근데 자랑을 받을만 하고, 저도 아들이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지만, 저는 이렇게 못 해봤거든요. 교수님, 아드님처럼. 예. 정말 멋진 아들 두셨습니다. 예. 네. 너무 부러운데. 교도님들 안 부러우세요? 아드님 지금 몇 살이시죠?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5살. 5살이. 네. 네. 5살 때도 혹시 착했나요? 우리 교도님의 아드님께서는? 아니 그때는 다 누구나 네. 천방지축이죠. 그때 누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리고 교당을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니셔요. 그러다 보면 막 뛰다가도 조용히 교도님들이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리지만 나도 지금 조용히 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렇게 애기라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네. 앞으로 교당쯤 법회 보러 자주 데리고 다녀야 되겠어요. 네, 그래요. 네. 달라져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오늘 교도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칭찬 혹시 하셨어요? 요즘 아침마다 이제 어린이집 가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은 굉장히 밝게 일어났어요. 꿈을 안 꿨는지. 그래서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서 이거 친구한테 선물로 줄까 이러면서 막 방에서 뭐 색종이 접은 것도 갖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재야 오늘 인재가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얘기해줘서 너무 엄마 힘이 나. 오늘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주면은 친구들한테도 파워가 생기겠다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이걸 잘 들었어야 될 텐데 내일도 좋게 일어나야 돼. 내일도 잘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길 바라며. 네. 교당을 매일 데려가세요. 그러면 잠도 잘 자고, 말도 잘 들을 겁니다. 네, 교도님.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은 칭찬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라면 잘 잤느냐부터 시작해서 눈 뜨자마자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라든지 밥 잘 먹어줘서 고마워. 오늘 스스로 치카해줘서 고마워.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딱히 사실 뭐 세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네, 아이들한테 하는 칭찬은 너무나 많은데 주제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는 그렇게 칭찬을 많이 못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N데 그죠? 칭찬 많이 해주시지. 네. 그래서 조금 반성했어요. 네, 아이들한테 늘 너무 열심히 해주면서 네.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너무 그렇게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반성이 됐어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자녀분들께 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분 모두 오늘 자녀분들에게 칭찬을 해줬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교무님께서는 네, 오늘 혹시 예. 칭찬을 어떤 분에게 하셨는지 네. 오늘 가장 최근으로는 우리 네. 연타원님께 오, 예, 딱 뵙고 칭찬을 했어요. 어떤 칭찬을 해주셨어요? 의상이 보기에도 참 멋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산뜻하고 멋있다고 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예쁘세요. 예, 예. 자, 대종사님께서 네, 한 가지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을 해야 이 착한 싹을 키워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무님, 우리가 사회와 직장, 네, 가정에서 칭찬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불지품 20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그 땅바닥에다 이론상을 그리시면서 네, 이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의 무한한 힘이 다 있다는 거죠. 무한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칭찬이라는 거는 우리 누구나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그 무한한 은혜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주문인 것 같아요. 칭찬을 듣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좀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칭찬에 인색하게 되는 이유,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같은 질문을 네. 남편한테 한 적이 있어요. 남편분께요? 네네네. 저는 표현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는 편인데 네. 남편이 아주 무뚝뚝한 한국 남자의 전형이거든요. 오. 그래서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해? 왜 칭찬을 안 해? 네.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 남편의 대답이 원래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었대요. 아. 근데 저는 완전 반대의 가정 환경에서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바로 그냥 눈앞에서 서로 표현하고 해주고 사랑해 이런 말도 가족들끼리 너무 많이 하고 네. 칭찬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컸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그 저희 가정 구성원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가 사는 그 세월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고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것을 몫으로 생각해 왔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 아니 다음에 저희 부부 모임 한번 가지시죠. 저희 집이랑 똑같아요. 아, 네, 저희 아내분이 이제 교도님이랑 똑같고 저도 말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요? 네. 집에 가면 말을 안 하시는 편이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 알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꼭 네, 나쁜 의도에서 절대 그런 건 아닌데 네. 답답해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렇죠. 네. 네. 아까 저희 네. 신랑하고도 비슷한데 어색한가 봐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어색하고 맞아요, 맞아요. 부끄럽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데 그거를 또 하라고 하면 더 어색해지는 사이가 돼요.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요. 그렇게 칭찬 못하는 우리 신랑 엉덩이를 탁 들면 아우 당신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당신 지금 나 칭찬하고 싶지? 그거 다 알았어. 막 이렇게 해주면 코가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네. 또 거기서 막 맞아 이런 말도 못해요. 알죠? 막 그
듣지도 못해. 코만 벌렁벌렁.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면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준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제가 칭찬하고 제가 맞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그거 말 많은 저니까 네. 말 많은 각시하고 사는 또 장점을 느껴봐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산답니다. 네. 진짜 멋지세요. 네. 지혜네요. 지혜죠. 네. 그래요? 그럼요. 네. 이성원 교도님은 어떠세요, 그러면 집에서? 네. 집에서요? 남편분이 저처럼 말이 없으세요? 우리 교도님 남편분처럼 표현 아니요. 잘 안 해요? 아니요, 저는 네. 남편이랑 대화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어떤 저희는 말 대화가 굉장히 많아요. 오. 네, 집에서도 대화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있어요? 네. 밖에서는 딱 업무적인 그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다 들어오니까 막 자기 생각이 어떻고 저떻고 뭐 종교, 집안, 정치 얘기는 밖에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집에서 이제 누구랑 얘기하겠어요.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표현도 많이 해요? 그럼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교무님, 칭찬은요, 칭찬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그쵸? 예, 받는 예.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 칭찬의 효과, 무엇일까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을 보면 그 이제 그 극처 현미경으로 물의 입자를 이렇게 찍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떤 한 컵에는 고마워, 감사해라고 적어놓고 찍어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육각의 결정이 맺혔는데 네. 또 한 컵에는 망할 놈 이렇게 해서 그 놓고 찍어봤더니 거기 이제 오염수에서 나오는 그 일그러진 묘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관찰자 효과라는 말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이 나에게 이게 다가오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물 자체가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이제 뭐 고마워 이렇게 칭찬하니까 어때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부르는 대로 달려오는 거죠. 내가 칭찬할 만한 칭찬을 계속하면 칭찬할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고 네. 내가 자꾸 타박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그럴 사람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칭찬의 효과는 뭐냐? 내가 그 칭찬을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무한한 은혜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불러내 오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칭찬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한 우리 안에 무궁한 은혜를 불러내는 신기한 이 마법의 주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신기한 마법의 주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오늘 방송 같이 했던 그 원타원님이 계셔요. 네네. 근데 그분은 꼭 이제 끝나고 나면 방송 나오고 나면 피드백을 다 가져가지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 어떻다는데 다 칭찬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말씀 네. 보고 나면 내 안에 막 자신감이 솟아나면서 다음 방송할 때 왠지 자신감이 생겨서 네. 더 막 이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예,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 부담스러운 칭찬이 있어요. 그죠? 네. 공감하시죠? 네. 너무 자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상황에 맞지 않는 곳에서 칭찬을 받게 공감되시죠? 네.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교도님부터 제가 오늘 남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남편이 칭찬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네. 가끔 칭찬을 하는데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대해서 칭찬을 잘 해요. 오.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저는 지붕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칭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사온 반찬에 밥만 해서 차려놓은 어. 네, 그 밥상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밥상을 차려놓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면 제대로 하라는 뜻인가? 똑바로 반찬을 만들어서 한 상을 차리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저 혼자 뜨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분명히 남편은
이제 제가 표현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네. 그거에 부응하고 싶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보고 똑바로 하라는 얘기인가? 더 살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아, 칭찬도 근거가 있는 칭찬을 근거가 있는 칭찬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근거가 없는 칭찬을 하니까 네.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교도님께서는 네. 네. 저희 교당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당에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네. 무슨 일을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의견들을 내라고 하잖아요. 손들어서 뭐 의견을 내시라고 하면 교도님들은 조용해요. 항상. 그러면은 아, 지금 교도님 화나신 건 아닙니까? 안 한 건 아니고. 네. 조용해요. 그럼 저같이 성질 급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언론님들이나 교도님들한테 해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하고 네. 나면 교도님들이 다 와서 아유 조련 씨가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조련 씨 없었으면 어쩔 뻔 알았어. 막 이렇게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 그러고 집에 가서 저녁에 일기 시간에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했다고 한 표 그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공의를 모아서 교당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같이 추진력 있고 빨리빨리 네네.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나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이거 우리 교도님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나 의견을 내주시고 네. 앞장서 주시고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이지 뭐 불평의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항상 그런 칭찬이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교도님의 마음이 다 전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이성원 교도님은 저 이런 경우 아까 없으셨어요? 네. 교수님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오. 저희 주말 부부라서 주말에 신랑이 오는데 예전에는 신랑 오면은 주말에 쫙 먹일 거를 싹 재료를 받아가 주말에 요리를 해줬어요. 근데 저도 평일에 일을 하고 저녁에 혼자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게 힘들고 지치고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 끼라도 그래도 내가 손수진 밥 해서 먹여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리는데 솔직히 차리고 싶은 마음 없이 밥을 차렸는데 그게 맛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계속 해봐라는 이렇게 옆구리 쑤시는 듯한 칭찬 같아가지고 네. 되게 찔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다음엔 해줘야지 하고 네, 당근처럼 보이나 책찍인 그런 칭찬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교무님. 예. 사실 이 두 분께서 아까 그 예. 남편분이 밥을 이렇게 차려줬는데 예. 먹고 나서 예. 잘 먹었어 했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칭찬으로 느껴졌다는 거. 예.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남편들의 칭찬의 기술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죠? 상대가 진정한 칭찬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칭찬의 기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는 그게 꼭 이제 그 남편이 칭찬을 잘 못해서인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역시 본인들이- 정확하세요, 우리 교무님께서. 본인들이 이제 네. 마음이 이렇게 평소 못해진 거에 대한 미안함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 네.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런 거지. 남편은 진짜 순수하고 진짜 집에 오랜만에 집에 와서 먹으니까 집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에 네. 그냥 그 자체를 고마워. 아이고 나 행복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편은 이제 그렇게 그런 의도를 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냥 공연히 내가 찔려가지고 그랬을 수가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우리가 칭찬도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했듯이 네. 근거가 있게 해야 되듯이 칭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칭찬을 내가 잘하려면 내가 나를 칭찬해야 돼요. 예,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이렇게 정말 그 칭찬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혼 없는 칭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컨성으로 이제 말은 칭찬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제 영혼이 실리지 않으면 네. 한두 번은 모르지만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영혼이 실린 칭찬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남을 칭찬할 수가 있죠. 진심을 다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칭찬의 기술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칭찬하라. 예,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칭찬할 때 아까 또 이렇게 말씀했듯이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국이 맛있는데 아유 국 잘했어. 네. 그건 좀 믿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아까 칭찬할 좋은 기회였잖아요. 네. 남편이 그냥 영혼 없이든 뭐든지 칭찬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하려고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딱 눈을 딱 뜨고 나를 칭찬해 주려고 이 칭찬해 주니까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고. 네. 다음엔 내가 더 맛있게 준비해서 해줄게. 이렇게 마음이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건 내가 이제 남편 입장에서 속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칭찬을 잘 하려고 표현이 안 되는데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네.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개그도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반응이 딱 오면은 더 업돼서 막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칭찬을 그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하게 되면 칭찬을 받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더 되죠. 그 행동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그때 해야 되는 거죠. 타이밍. 예, 이제 아까 말했는데 한 달 뒤에 그때 그래서 너무 늦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게 네. 예, 굉장히 이제 칭찬해서 필요한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할 때 얼버무려서 뭐 밥 먹으면서 좀 괜찮네 이거보다는 반찬 이걸 먹었는데 맛이 아삭하니 더 좋네 맛있네 이러면 이제 그 더 와닿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칭찬할 때 그런 이제 스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무님께서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칭찬이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제가 이성환 먼저. 교수님부터. 저에게 칭찬이란 제철 과일이 아닐까 싶어요. 제철 과일. 네. 오. 그 적당한 때에 알맞게 익은 과일을 마트에서 구하면은 그만큼 영양가 높은 과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칭찬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적당한 때에 네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칭찬을 해주면은 네. 제철 과일처럼 그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은 없다고. 네. 오, 좋습니다. 표현력 아주 10점. 10점 만점. 10점. 네. 교수님. 네. 저는 칭찬은 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이다. 예. 어렵고 힘들 때 칭찬은 위로가 되고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약이 되잖아요. 반면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려고 아니면 누군가를 이겨야만 칭찬을 받는다는 생각에 경쟁심 등을 유발하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화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네. 그래서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칭찬도 하지 말고 야단도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행복할 용기, 사랑할 용기, 마지막에는 미움받을 용기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낼 때 완전한 자립형 인간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좋은 약이 되니까 많이 해야 되지만 저희같이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굳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또 어쩌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칭찬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1점. 네. 그죠? 약간 1점 더 높으셔도 네. 될 것 같죠? 네. 우리 천상덕 교수님.
저는 칭찬은 안경이라고 생각해요. 칭찬은 분명히 그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도 네. 득이 되지만 칭찬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칭찬을 자꾸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자꾸 시도할 때 내가 보고 있는 상대방의 강점이나 장점을 자꾸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자리하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고 네. 그 사람을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달라지면 그러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나도 그다음에 칭찬을 받는 상대방도 서로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일이라서 더 또렷하게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일이라서 네.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이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건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자, 교무님께 칭찬이란 무엇인가요? 한 10성급 호텔의 요리사의 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 디테일하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재료도 네. 좋은 요리사의 손을 거쳐야 이제 맛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칭찬 우리 삶을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특히 표현에 좀 많이 약하잖아요.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 문화는 우리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제가 받아보니까 칭찬을 받으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자신감 생기고 기분이 업되고 이렇게 긍정의 힘이 많이 발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칭찬을 통해도 삶을 맛있게 요리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교무님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해야 되는 멘트가 있지만 조금 욕심이 있어서 아까 우리 교무님께서 예. 네, 칭찬을 하려면 나 스스로를 먼저 칭찬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스스로 칭찬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이렇게 자기 칭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있게 해줘서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제 교도님. 네, 카메라 보시고. 해야 네. 되나요? 네. 안 하실 거예요? 아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어. 앞으로도 잘 키워봐라. 잘 키워봐라라고 네, 칭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교도님. 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늘 웃고 살아줘서 너무나 고마워. 앞으로도 쭉 이렇게 지금처럼 웃으면서 살길 바랄게. 너무 네, 칭찬해드려요. 저희도 다 함께. 네, 조상덕 교도님. 공부길 잘 잡고 들어와서 고맙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해서 고맙고 쉽지 않은 인생을 뚜벅뚜벅 가져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해보자. 화이팅! 와,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무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칭찬. 저요? 네. 잘생겨줘서 고맙고. 인정. 네. 네,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또 이런 나 자신이 또 고맙고. 네. 네가 최고야.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도 마멘톡에서 솔직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